벤 로저스가 북한 종교 박해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해주셨는데 너무나 분석적이고 또 열정적인 가슴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들이 모르고 있던 내용까지도 잘 소상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한국의 시민들이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여기 오신 분들과 같은 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동시에 늘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늘 같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늘 힘들고 그래요. 오늘 여기 이제 내용 가운데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서 해결책을 앞에 건 쭉 요약한 건 넘어가도록 해결책을 4가지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주목하고 봤습니다. 보니까 이 4가지 해결책 가운데 앞에 3가지는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거였어요. 그 3가지는 제가 여기 써놓은 거 내용을 쭉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벤 로저스의 그 글에 의하면 한 가지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베를린 그 장벽 앞에서 고르바초프한테 이거 없애라. 그럼 평화도 자유도 모든 것이 올 것이다. 얘기했더니 고르바초프가 실행에 옮긴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에 레이건이 없다는 얘기죠. 레이건 같은 지도자가 또 이 시대에 지금 없는 거죠. 또 고르바초프 같은 김정은이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죠. 북한에도 사회주의 헌법 제5장 68조에 보면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예배당도 지을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다. 의식도 할 수 있다. 나와 있어요. 근데 동시에 그 뒤에 보면은 외세를 끌어들일 수 없고 우리 정권의 이익에 해가 되는 것은 불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정권이라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에 이제 해가 되면 우리가 용납 못한다. 그리고 외세는 기독교니까 전부 외세죠. 예를 들어가지고 기독교 용납 못하겠다는 얘기죠. 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당사자인 우리나라 대통령 문 대통령님께서도 이 얘기를 별로 안 하잖아요. 북한의 종교 문제, 인권 문제, 국군 포로 문제, 납북자 문제, 우리나라 국민이 현재 6명이 잡혀가 있는데도 그 3번이나 2번이나 만났는데 그 사람들 좀 보내달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물론 트럼프도 얘기 안 합니다. 시진핑도 얘기 안 해요. 푸틴도 얘기 안 합니다. 아베도 얘기 안 해요.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정은? 물론 거기는 듣기도 쉽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의 좀 답답함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네 번째 경우에 수십 년 동안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도 적십자를 비롯해서 많은 각국의 NGO 단체들이 엄청 지원을 했죠. 이번에도 북한에서 1200 정도 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주저주저하고 있는 홈페이지죠. 근데 엄청 지원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벤 로저스가 지적한 대로 그대로 아직 식량이 모자라요. 그리고 굶어 죽고 있고 아이들은 영양 부족 상태에 있고 근데 거의 70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 얘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장마당이 활성화돼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지원한 게 아니에요. 탈북민들이 돈을 보내가지고 돈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탈북민들이 북한의 주민들이 자기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굶어 죽지 않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배급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장마당이고 한 1000개 정도가 지금
활성화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이 국제사회가 돈을 대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북한 정부가 만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묻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저 결론을 대신할 거예요. 빅터 차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그 분이 계시죠. 이분이 북한을 impossible state라고 하는 말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두꺼운 책이죠. 구제불능의 나라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5년마다 바뀝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3년 뒤에 바뀝니다. 미국 대통령도 바뀝니다. 중국 시진핑도 4년 뒤에 바뀌어요. 아베도 또 바뀔 거예요. 문제는 북한은 절대 안 바뀐다는 이야기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70년 왔습니다. 지금 나이가 35살인데 내가 볼 때는 한 50년 더 갈 거. 제대로 뭐 사고 안 나면 그럼 50년 동안 김정은 계속 갈 테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만약에 어떤 정신이 또라이가 된 미친 사람이 마약을 먹고 술에 취했어요. 술에 취했는데 그 사람이 버스 운전대를 잡고 운전합니다. 그 버스 안에 승객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기자들은 이렇게 할 겁니다. 저 안에 몇 명이 탔습니다. 운전수 사진 찍어보니까 누굽니다. 그 다음에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어젯밤에 마누라하고 싸웠을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승객이 몇 명인지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기름이 얼마 남아있으니까 몇 시간 동안 갈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할 것입니다. 수많은 분석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버스가 못 가도록 하는 것이고 아마 그 미친 운전수를 운전 못하도록 끌어내리는 거겠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독일의 유명한 본 페퍼라고 하는 목사가 한 말입니다. 저는 좋은 아이디어 많이 있는데 이런 해결책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안 될 경우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캠페인을 벌이는 건 좋습니다만 70년 동안 노예처럼 살고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편하게 앉아서 토론하고 신문에 내고 TV 뉴스를 보고 또 심포지움을 하고 또 유엔에 회의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하지만 그 회의를 통해서 계속되는 동안에 죽어가는 노예같이 살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과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죽어야 또 언제까지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김정은이가 오줌을 쌀 정도로 놀래가지고 정말 반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나이스하게 우리가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힘있는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황숙담 한마디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황숙담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납니다.